남성욕 속옷에 앞트임 구멍을 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준 그러한 주부 등이 다 그러한 이유죠.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습관, 새로운 여러분들의 모습을 만드는 근원이 되는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을 통해 발휘할 수 있는 창조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해요. 우리는 누구나 남다른 재능 한 가지쯤은 갖고 태어납니다. 물론 그 수준이 보통을 훌쩍 넘기거나 그런 재능이 아주 많은 사람들도 있죠. 그 예로 피겨 스케이팅 여제 김연아 선수를 보면 그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유창한 영어 실력에 노래까지 잘하니 가수 뺨치죠? 예쁘기는 또 얼마나 이뻐요. 똑같은 사람인데 김연아 선수와 달라도 너무 다른 내 모습이 때로는 속상하고 한탄스럽게 느낀 적 있나요? 그래서 저는 나 최정화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재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여 년 국제회의 통역사로 일을 했으니 나름 조리 있고 간결하게 말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건강한 몸과 마음도 그중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제 호기심이 국가 대표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세상에 궁금한 맛, 궁금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끊임없이 많았습니다. 14살 때 알아들을 수 없는 꼬부랑말로 대화하는 외국인에게 다가가서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고 물었던 당돌한 궁금증이 바로 저와 프랑스와의 인연으로 발전하게끔 된 거죠. 프랑스 유학 시절에는 학업 때문에 너무 무리를 했는지 하다 보니까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병실에 누워있는데 저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남자 간호사는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나요? 그때만 해도 남성 간호사가 드물어서 전 프랑스에서 남성 간호사를 처음 봤던 거죠. 그런데 프랑스어의 특성상 남성 간호사를 지칭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온몸에 보니까 막 주렁주렁 링거도 달려있고 혈압, 맥박, 심전도기기, 심지어는 이러한 증상들을 의학용어로 뭐라 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흘 동안 아마 저는 의료진들을 매우 귀찮게 하는 엉뚱한 기피대상 1호 환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순전히 호기심으로 알게 된 단어들이 의학 분야 통역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용어들보다 훨씬 더 오래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호기심이 외국어를 알고 오래 그 실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이러한 호기심이 통역사인 저에게만 도움이 된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멀쩡한 물건에 구멍을 내서 발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아세요? 물을 끓일 때 그 뚜껑이 덜거덕거리지 않도록 주전자 뚜껑에 작은 구멍을 낸 사람, 남성욕 속옷에 앞트임 구멍을 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준 그러한 주부 등이 다 그러한 이유죠. 호기심이 바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발명하게 만드는 창조성의 바탕이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창조성이란 무엇일까요? 창조성이 있고 없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엔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창조성의 습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1961년부터 꾸준히 프랑스에서
미술가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추상화 제1세대 화가인 방혜자 화백님 집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유학하던 시절이었죠. 향수를 달래주고자 생면부지의 유학생을 초대한 것을 보면 방혜자 화백님도 유학생활의 고단함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져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프랑스어를 만나지 못했다면 화가가 되고 싶었을 정도로 평소에 그림, 화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았어서요. 그래서 방화백님을 만나는 순간 정말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화가들은 영감이 떠오르면 밥 먹는 도중에도 막 숟갈젓갈 다 팽개치고 캔버스 앞으로 달려가서 그림을 막 그리나요? 선생님은 언제 영감이 가장 잘 떠오르시나요? 저는 방화백님이 미술에 대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창조의 영감이 떠오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근데 방화백님의 대답을 들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화, 저는 별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영감이 떠오를 때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떠 있는 동안 붓을 들고 그립니다. 영감이 떠오르든 떠오르지 않던 그냥 꾸준히 그려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리다 보면 뭔가 떠오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창조성은 곧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 창조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이 말이 괜히 생겨난 거 아니잖아요. 또 제가 평소 잘 알고 제가 좋아하는 젊은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제 머리로 글을 쓰는 줄 알았는데 제 엉덩이가 글을 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느 날은 한 단락도 못 쓰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쓴 글을 다 제가 지우고 있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의자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끊임없이 쓰다 보니까 결국 다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작가의 내공은 엉덩이에 쌓여 있던 것일까요? 세상 그 어떤 천재도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불편하지만 이는 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실이 여러분들께 반짝이는 아이디어보다 더 반짝반짝거리는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Do it now. 지금 행동에 옮기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겠죠. 하지만 성공의 가능성도 함께 사라지겠죠. 네, 지금까지 최정화의 랑데부였습니다. 우리 또 곧 다시 만나요. 아비엔또.